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이 한 발언 일단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맞서서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사단에 의해 형사 기소되어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고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으로 윤석열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이번 1차 특검 수사의 미진함을 보고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 티끌까지도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저에게 특검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보셨어요. 일일이 논평할 가치도 없고요. 그 이현주 의원과 황명선 의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저기 개가 짖네. 저 개는 어느 집 개인가. 딱 이런 표정이에요. 황명선 의원과 이현주 의원의 표정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실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제 제가 개사과라고 말씀드린 건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그 음모를 지금 그러면은 이성윤을 친윤 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유튜버들이 제가 진보 유튜버들이 전준철을 특검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이걸 이성윤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걸 음모론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성윤을 날려버려야 되겠다.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전준철을 추천한 게 본인이잖아. 그리고 전준철의 과거 경력에 납득 못할 이런 경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 경력 때문에 대통령이 대단히 불쾌했고 경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대통령이 이성윤을 죽이려고 음모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님이? 아주 유능하고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그런 강직한 검사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음모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성윤을 사퇴시켜가지고 최고위원을 이건태를 최고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건실한 반윤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안 하고 조국혁신당 후보 그 추천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이성윤을 사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태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서
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해가지고 비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청래를 몰아내기 위한 뭐 이런 음모입니까 이게 지금? 그 대통령의 기획이야? 아니 저게 무슨 개소리예요. 지금 이 일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 이성윤이 완전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대통령께서 경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유튜버들이 야 지금 전준철이 이성태를 변호를 했고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 특검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조작질을 한 그런 변호사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먼저 폭로를 했습니까? 저는 유튜버들도 참 안타까운 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쌍방울 사건을 제가 깊게 방송에서 다루지는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대통령께서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아니 그 의도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임명하셨을 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한 날 이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유튜버들이 그 쌍방울 사건 그 보도를 많이 한 그런 채널들이 꽤 있는데 이게 뭐 변호사 한 명 한 명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쌍방울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를 뭐 몰랐나? 예.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게 유튜브 쪽에서 먼저 터졌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경로를 하시는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윤 얘기대로 이게 음모론이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고 이성윤을 모독하는 거면은 대통령님께서 그러면은 음모의 진원진 거야? 이성윤을 쫓아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유능하고 건실한 전준철을 그 모략을 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냐고요. 푸른이래님 전준철 때문에 이성윤의 과거 파묘가 시작됐네요. 과거에도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검사 시절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난리가 나고 주말에 이제 난리가 났죠.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셨다라는 MBC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성윤하고 이제 정청래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월요일이 되니까 김어준이 바로 또 이성윤을 뉴스공장에 불렀어요. 그래서 실드를 칩니다. 참 이제 저는 김어준도 곧 나락을 가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김어준이 어깨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뭐 매일 20만 넘는 시청자들이 자기 방송을 봐주니까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고 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에 이 특검 사태는 김어준도 실드를 못 칠 거라고 봤어요. 이걸 실드 치면은 날아가는 거지. 지금 정청래도 어쨌건 사과를 한 거잖아. 본인도 느낀 거예요. 어제 이제 바로 박수현 내보내가지고 사과를 하고 오늘도 또 사과를 하는 거는 이거는 나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진상규명 해가지고 관련자들 다 사퇴를 해야 돼요. 이성윤이건 정청래건 이거 지금 특검 추천에 관계된 민주당 인사들은 모조리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청래가 사퇴해야 되는 끝나는 문제예요. 정도님 정준철 등장으로 수박 패거리들의 공작질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이성윤 땡큐다. 근데 이거를 실드를 칠까? 저는 김어준이 설마 이거 잘못하면 대통령하고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동안 나름 그래도 김어준이 그 선은 지켜왔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봉욱 민정수석이나 뭐 정성호 장관이나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은 저 새끼들이 눈깔이 뒤집혀서 저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과 김민석은 못 건드린다. 그 건드리는 순간 본인들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는 못 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깔이 완전히 뒤집혀갖고 김민석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김민석하고 싸우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게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저게. 저러다 나락 갈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김민석 총리하고 들이받으면서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이 새끼 이상하네? 이런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 뭐 족바들 문바들이 김민석 총리를 그 딴지 커뮤니티나 SNS에 보면은 김민석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런 게시물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친문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친문들의 본질이 드러나고 중립적 위치에 있던 당원들이 이 새끼들 못 쓰는 놈들이네? 이놈들 나쁜 놈들이래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문바들이 저지랄하는 거에 대해서 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면 좋겠어요. 계속 김민석을 공격을 해봐. 누가 죽나? 김민석이 죽나? 니들이 죽나? 그러니까 똥파리 인증하는 거예요. 지금 김민석 공격하면은. 근데 아무튼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것 거기까지야. 예, 거기까지도 제가 이해가 됐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건들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이재명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국민의힘 애들도 대통령 까는 건 좀 조심스러워해. 근데 민주당 쪽 인사가 대통령을 공격한다? 와, 이거는 죽으려고 진짜 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설마 김어준이 명파리를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못 건드리겠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오늘 보니까 완전히 눈깔이 뒤집혔어요. 이성윤이 데려다 놓고 대통령을 까더라고 이 새끼가. 이거 완전 미친놈이야. 진짜 죽고 싶은 것 같아. 맨날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방송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거의 뭐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가 봐 김어준이. 제가 볼 땐 방송하기 싫은 것 같아요. 뭐 돈도 많이 벌어놨고 빌딩도 뭐 세 채나 있다는데 뭐 매일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매일 방송하는 게 본인도 이제 지겨울 때도 됐지.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정치적 자살을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방송을 이제 그만두고 싶은, 강제 은퇴를 당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아니 감히 대통령한테 덤벼들어? 이 미친놈이? 제가 볼 때 완전 미쳤어요 이놈이. 너 김어준 문 닫을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저는 눈깔이 뒤집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면도 뉴스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일단 친윤 검사가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한테 친년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핍박받고 핍박받았고 그만둔 다음에 압수수색까지 받았어요. 윤석열한테 확실히 당한 사람이네요. 당하고 친윤 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알고 보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쌍방울쯤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의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성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입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특검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주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제가 전주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뉴스 영상을 함께 보셨어요. 예, 뉴스 공장을 제가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예, 거기 나온 노영희 변호사, 이성윤,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주진우. 셋이 앉아가지고 이 김어준하고 전준철이를 실드를 치고, 이성윤이를 실드를 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김어준이 하는 말이 뭐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진짜 가관이었어요. 임명을 했어도 됐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대통령한테 들이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히 눈깔이 뒤집히고 간이 뭐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배는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이 미친놈이. 에? 아니 그래 이성윤 말이 맞다 칩시다. 그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저런 유능한 사람을 사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특검으로 임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 이 미친놈이. 그동안 명파리를 하면서 시청자들 기만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응? 친문 본색을 드러낸 거다 김어준이. 마음속에 말로는 명파리 하면서 장사질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반감,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부로 저는 검증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친명이라고 하면서 뉴스공장 보는 놈들은 다 명팔이에요. 똥파리들이야, 똥파리들. 아니 이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저는 그 뉴스공장 시청자들이 더 이상해요. 대놓고 대통령이 마치 인사를 잘못한 것처럼 특검 임명을 잘못한 것처럼 지금 김어준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거기다가 김어준 눈치 보는 사람들이나 죄다 끌어다 놓고 이성윤이 실드를 치고 있는데 이게 음모론이라는데 이게 음모예요? 그리고 이성윤이는 지금 일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뭐 지금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속고 대제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유능한 검사고 반윤 검사고 그런 인물인데 이런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을 안 하고 대통령이 오해를 해가지고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다른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철이 마치 대북송금 특검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저 실드를 치고 이성윤이 거짓말을 하고 김어준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 자 이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변호사 추가 지정 그 김성태 변호인으로 전준철 담당 변호사가를 추가 지정하는 추가 지정서를 제출한 걸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송평근 2023년 1월 요런 이제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전준철이 김성태의 이제 변론을 맡았다라는 건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죠. 이분은 전혀 다른 증언을 합니다. 요 영상 일단 먼저 보시죠. 그 전준철 변호사가 공장의 팀원으로서 이름만 본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름만 볼 수 있는 이슈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름만 볼 거고 윤석열 전통과 처벌진 검사라고 하면 변호사라고 하면 김성태도 설명할 리가 없죠. 당시에 그러네요.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었고 윤석열이 상당히 서슬퍼할 때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였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당시 김성태 회장은 변호인단을 구성을 할 때 수사 대응보다는 검찰과의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인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성태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수원지검을 정말 제집등하듯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찍힌 변호사를 김성태 변호인단에 넣는 건 맞죠. 그 전준철 변호사가 공장의 팀원으로서 자, 김광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변론을 맡았던 김광민 의원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저게 대단히 뭐 증언이고 뭐고 할 게 없고 상식적인 얘기죠. 예, 윤석열 정권 때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대선 후보로 못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정권 차원에서 진행한 기획 수사입니다. 대표적인 정치 수사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이제 김성태가 윤석열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윤석열 검찰과 달라붙어서 이재명 대통령께 누명을 씌워서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고 본인은 이제 빠져나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는데 과연 윤석열하고 척진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김광민 변호사의 증언처럼 수원 지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정치질 하던 게 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하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전준철이 반윤 검사라고 이성윤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럼 쌍방울에서 죽으려고 반윤 변호사를 검사를 변호인단으로 선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김성태가 죽고 싶어가지고 반윤 검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들이받으려고 재판을 했다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예, 자, 요 역시 또 김광민 변호사의 증언인데 매불쇼에서 했던 증언이에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회장의 변호를 어디까지 했던 것인가? 오고간 얘기 중에 사건 초기 개입을 했고 뭐 이후에는 관여를 안 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건 초기에 다 끝나는 겁니다. 23년도 1월부터 해서 24년도 한 해 정도에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공소유지 절차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유현 부사님 조금 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고 부사님 말씀을 전달해드리면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가 이끌고 있었던 형사팀이 이 사건을 전부 다 진주를 했고 심지어 유재만 변호사의 형사팀이 그 당시에 특히나 이게 가장 뜨거웠던 게 23년도 5월경인데 5월경에 이화영의 변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1313호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화영을 직접 만나서 회의가 됐었다. 광장의 변호사들이 그 중에 전 변호사 전준철 변호사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전준철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본인을 만난 날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이화영 지사의 출정 공연을 계속 해보고 확인이 되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준철 변호사가 본인 해명처럼 뭐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비리 사건만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화영 지사의 기억과는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네, 기가 막힌 증언이 나왔죠. 예, 그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검찰과 짜고 이화영을 그 이른바 이제 연어 술파티죠. 예, 회유를 했는데 그 회유 작업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전준철이라는 거예요. 사건 조작질에 참가했던 가장 중요한 어제 이제 방송에서 서민석 변호사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부인이 백정아 여사죠. 백정아 여사가 변호인단을 해임을 해버렸어요. 해임을 하고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정신 차려 이화영 그러면서 부부싸움까지 했다. 이런 이제 있었던 일을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전준철인 거야 지금. 그런데 반윤 검사고 유능한 검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는 대북송금 재판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출정 기록까지 확인을 한 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전준철과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정 기록까지 확인한 이후에 이제 폭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놈을,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이걸 전혀 몰랐다고? 아니, 그래. 전에는 몰랐다 칩시다. 지금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성윤이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김어준이랑 맞장구 치면서 거짓말을 하고, 김어준이는 전주철을 특검으로 임명했어야 된다라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이게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아까 이현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다. 이게 목적이 뭐였냐고 도대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고 임명해 주길 바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짠 각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김종훈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번이 또 쌍방울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다고 하는데, 예, 이 사람도 비슷한 증언을 해요. 김광민 변호사와. 요 영상도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전사들도 이걸 나는 다 직접 받고 내가 다 취재했잖아요. 난 당사자가 아니야. 근데 다만 가장 오래 취재하고 이 관련해서 방법보다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전준철 변호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성태 변호인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다만 광장이 역할을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전준철이야. 그리고 이재명이 가장 힘들고 정말 구속될 뻔하고 끝장날 뻔한 시기가 그 시기에 광장 김성태 변호를 맡고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들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에 딱 봤는데 전준철이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선생님들 육두문자가 바로 나오던데. 아니,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김성태 변호인이 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해? 그리고 대통령한테 먹으라 그래? 이 시기가 뭐가 됐든 광장 선생님이 2월부터 10월까지 했다니까? 가장 이 사건이 가장 조작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가 선생님들 23년 2월부터 10월이에요. 이 사건, 대북송금 사건이 가장 완성되고 조작되는 시기가 2월부터 10월이야. 그 시기에 김성태 변호를 맡은 게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치는 거야. 전사들도 이걸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제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그 조작질을 했던 변호사인데 지금 청주시장 후보로 공천을 주려고 정청래하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준철도 처음에는 그냥 뭐 쌍방울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했나 보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집중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결정적인 시기가 6월에서 7월까지예요. 6월, 7월 이 두 달간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총력전을 펼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이 보고가 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끌어낸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 동인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광장이 김성태 변론을 맡고 있었고, 이 광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전준철 변호사고, 전준철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를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민석은 광장 변호사는 아니에요.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변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광장 부지사는 아닌데 두 사람 다 지금 전준철과 서민석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를 했다라는 거야. 둘 다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준철과 서민석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한, 뭐 다 기억하다시피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시기에 2023년 8월에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고요. 2023년 9월 21일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발부가 돼서 서울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그 시기에 이화영을 회유했던 두 인물을 정청래가 한 명은 특검으로 추천을 하고 한 명은 법률특보로
데려와서, 예. 자, 어제 그 서민석 얘기는 어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건 짤을 보세요. 제가 짤을 잘 만들어 놨어요.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서민석 청주시장 공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지금 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시 보시면 됩니다. 20여 분 정도 되니까 그거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그 서민석이, 자, 정청래 지금 법률특보로 임명이 돼 있어요. 이 서민석하고 설주환, 그 다음에 이제 전준철 외에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검찰과 짜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압박을 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인물들이 지금 정청래 체제에서 한 명은 특검으로 추천이 됐고 한 명은 지금 법률특보를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주시장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서민석이 청주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서민석이 출마 자격이 없어요. 경선 참여 자격이 없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작년 8월 31일까지 입당을 한 사람들이 출마가 가능해요. 입당을 한 사람들이 출마가 가능한데 서민석은 작년 12월에 입당을 했어요. 그 전까지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던 거야. 12월에 입당을 하니까 출마 자격이 없죠. 출마 자격이 없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은 출마 자격이 없어도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박지원, 이성윤 등과 서민석을 직접 만났어요. 1월 26일입니다. 1월 22일. 1월 22일에 서민석, 정청래, 이성윤, 박지원, 김동아, 박균택 등이 서민석을 만나서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서민석한테 출마 자격을 주겠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작년 12월에 입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서민석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쳐가지고 작년 12월에 입당한 사람을 출마 자격을 주냐고. 전준철을 지금 특검으로 임명한 건, 그 다음에 서민석을 청주시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이게 저는 뭐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정청래가 쩔쩔매느냐. 이 두 사람한테 쌍방울 변호사 2명에게 왜 정청래는 쩔쩔맬 수밖에 없느냐. 자, 이건 뭐냐. 작전을 저는 같이 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친문들과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당시 여러분 친문들이 다 가결파가 친문들 아니에요. 이번에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임명된 황이 가결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가결파를 정청래가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황희를. 친문 부엉이 중에 한 명이 핵심이죠. 전해철, 황희, 권칠승 이런 사람들이 부엉이 모임의 핵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까지 했고요. 근데 그런 황희를 가결파로 지금 추정되는 황희를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정청래가 임명을 했어. 이건 누가 봐도 쿠데타 아닙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허위 진술을 조작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전준철이를 특검으로 추천을 하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했던 서민석이를 법률특보로 임명을 하고 청주시장 공천을 해주고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출마 자격을 만들어주고, 이게 우연입니까? 이성윤은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 전준철이나 서민석을
정청래가 비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쌍방울 변호사들을 정청래가 뭔가 빚을 갚아야 되는, 이 변호사들에게 저는 빚이 있는 거 아닌가. 당시 당 지도부에서 그 변호사들에게, 그 변호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입장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설주환, 서민석,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도부의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해라. 이게 지도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6월 달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낙연이 미국 가 있다가 1년 동안 6월 달에 귀국을 했어요. 그 이화영 조작질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래서 이화영의 진술이 만약에 법정에서 받아들여졌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구속영장 나왔습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 이화영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저는 그 구속영장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거야. 낙지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귀국을 했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설주환이는 낙지 따라서 민주당의 법률위원인가 법률위원을 하다가 법률위원회 위원을 했을 거예요. 하다가 낙지 따라갔어요. 지금은 TV조선에 열심히 나오고 있더만. 자, 이게 공동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쌍방울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 윤석열 검찰과 그 다음에 친문들과 연결된 변호사들과 공동작품이었다. 둘 다 이재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윤석열도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고, 친문들도 당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가지고 공동작전을 한 게 아니냐. 쌍방울을 가지고, 대북송금을 가지고, 윤석열은 검찰을 움직이고, 친문 쪽에서는 변호사들을 움직여가지고, 친문 변호사들을 다 이화영 부지사한테 밀어 넣어가지고, 공동작전을 했던 게, 이게 쌍방울 게이트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자, 이게 만약에 터지면, 친문은 패족이에요. 이게 터지면은. 친문 그룹의 지시에 의해서 이 변호사들이 이화영을 회유했다.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다. 이게 터지면은 친문들은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박지원도 쫓아가고, 서민석한테 쩔쩔매고, 정청래도 쫓아가고, 이성윤도 쫓아가고, 서민석이를 어떻게든 청주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전준철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의 뒤를 안 봐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거야. 그래서 저는 쌍방울 게이트로 봅니다, 이제.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대통령님께서 뭐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제 분석이 가장 지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잖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친문과 친윤이 공동작전을 했다. 그럴 만한 이런 추론에 늘 뭔가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 나왔어요. 예. 자, 이게 법무법인 광장에, 법무법인 광장, 지금 쌍방울 사건 조작을 김성태 변론을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했다라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그 결정적인 시기에 김성태를 변론했다라는 그 법무법인 광장의 홈페이지예요. 여기 위에 로고가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 화면이 잘려가지고 위에 보면은 법무법인 광장의 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문 이광재, 네? 이광재가 고문을 맡고 있어요. 그 광장에 고문이 이광재예요. 이광재.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이광재 고문은 국회의원, 경기지사,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하여 사회공헌활동 업무를 통해 법무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쭉 경력이 다 나오죠. 2025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을 맡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법무법인 광장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광재가 쌍방울 사건을 조작하는데 일조를 했던 법무법인 광장에 지금 고문을 맡고 있다라는 거. 이거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진짜 수사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김어준이 이성윤은 피해 쉴드를 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양상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고, 일단 우리가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인 거죠. 전준철과 서민석이 걸려든 건데 그 외에 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정청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김문수 의원이 유영아의 생활정치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 유동철 그 컷오프를 시킨 사건 혹시 아시죠? 차라리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인데 특별한 저희들 보기에는 사유가 전혀 없이 더군다나 인재영입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을 부산시당위원장 자격 없다 그래 컷오프 시킬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그러더니 친명 당직자가 아직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어떤 분한테 좀 나가면 안 되겠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이낙연계 당직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건 많이들 알려질 테고, 근데 이재명 정치학회를 우리 혁신회의에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명칭을 못 쓰겠습니다. 이재명 이름 빼라. 누가요? 당대표가? 뭐 당대표가 했다기보다 어쨌든 중앙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재명 정치학교로 못하고 혁신 정치학교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뭐 현수막 자료집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시 재인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조국 합당, 뭐 김성태 이변호 사건까지 우연과 실수가 다 너무 반복되잖아요.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 유동철 그 자, 김문수 의원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동철 후보를 컷오프 시킨 사건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컷오프를 시켜서 이상했다. 그 다음에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당직자를 뭐 그만두게 만들었다. 그 심지어는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재명을 빼라, 이런 요구를 했다.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 지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당대표가 된 순간부터 정청래는 친문들과 짜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우기를 해오고 있었다. 그동안 친명 의원들이 참 어찌 보면은 의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퍼즐들이 합당을 계기로 해서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와 친문들의 당권 쿠데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친문들의 당권 쿠데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빼앗긴 민주당의 당권을 친문들이 되찾기 위해서 1인 1표제도 진행을 하는 거고 합당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악마와 정성호 악마와 김병기 악마와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친문들이 총결집을 하고 있어요.